안녕하세요. 하나와 하루 책 한 장씩 하책장의 하나입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7부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고 활력과 의욕을 높이는 6가지 법칙입니다. 5장 피로, 걱정, 분노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피로의 주범은 바로 지루함입니다. 앨리스는 동네에서 흔히 볼 법한 속기사였습니다. 어느 날 앨리스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몹시 피곤해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녁 식사를 건너뛴 채 당장 침대에 눕고 싶었으나 어머니의 성화로 하는 수 없이 식탁에 앉았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였죠. 같이 춤추러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앨리스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력을 되찾은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연푸른색 드레스로 갈아입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날 앨리스는 새벽 3시까지 춤을 췄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들떠서 한숨도 못 잤죠. 우리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컬럼비아 대학교의 에드워드 손다이크 박사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피로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거리를 제공하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재우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끝에 그가 한 말은 지루함이야말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유일하고도 실제적인 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로는 일 때문이 아니라 걱정, 좌절, 분노 때문에 생겨난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카네기는 이 장을 쓰면서 제롬 컨의 유쾌한 뮤지컬 쇼보트를 다시 관람했다고 합니다. 공연 중 코튼 블로썸 호의 앤디 선장은 다음과 같은 철학적인 대사를 남겼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운하다. 그들이 행운한 이유는 남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일하면서 걱정과 피로는 덜 느꼈기 때문이다.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그곳에 당신의 에너지가 있다. 사랑스러운 연인과 10km를 걷는 것보다 잔소리하는 아내와 10블록을 걷는 게 훨씬 더 피곤한 법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정유회사에서 속기사로 일하는 그녀는 달마다 며칠씩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유전 차용권 계약과 관련된 문서에 수치와 통계를 채워넣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너무도 지겨워했던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를 보다 재미있게 만들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과 날마다 경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전에 자신이 작성한 서류의 수를 센 다음 그날 오후에는 그 기록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부서의 어떤 속기사보다도 그 지루한 작업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녀가 얻은 것은 칭찬? 아닙니다. 감사? 역시 아닙니다. 승진? 그것도 아닙니다. 임금 인상? 다 틀렸습니다. 그녀는 지루함에서 오는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루한 일을 흥미롭게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얻었고 여가 시간에는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속기사가 바로 카네기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루한 일을 흥미롭게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마치 무엇인 것처럼, 마치 용감한 것처럼, 마치 행복한 척하면, 마치 일에 관심이 있는 듯 행동하라. 한스 바이힌거는 마치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용감해지고 마치 행복한 척하면 실제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 실제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피로와 긴장과 걱정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칼텐보는 파리에서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기계를 판매하는 영업을 했는데요. 프랑스어라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가 첫 해에 수수료로만 5,000달러를 벌었고 프랑스 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영업사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칼텐보는 그때의 1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한 그 어느 해보다 성공에 필요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자신감이었을까요? 이런 일을 경험한 후 그는 이제 프랑스 가정주부에게 미국 의회 기록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라디오 방송에서 유럽의 사건을 해설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어를 몰랐던 그가 어떻게 인류 영업사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용주에게 영업에 필요한 문장을 써달라고 부탁한 뒤 그것을 전부 외웠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주부가 나오면 외운 문장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억양은 우스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주부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준 다음 그녀가 무언가 질문했을 때 어깨를 으쓱 하고 자신을 가리키며 미국 사람, 미국 사람 그러고 나서 모자를 벗고 모자에 붙여놓은 영업용 프랑스어 문장을 가리킵니다. 만약 주부가 웃으면 그도 웃으면서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칼텐보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일을 재미있게 만들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길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며 자신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칼텐본, 먹고 살려면 이 일을 해야만 해. 어차피 해야 한다면 즐겁게 하는 편이 좋지 않겠어?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나를 배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일도 무대에서 관객의 주목을 받는 것처럼 재미있잖아? 그러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고. 날마다 이렇게 스스로 격려하다 보니 한때는 두렵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던 일이 즐거운 모험으로 바뀌었으며 경제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하는 미국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청하자 그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격려하세요. 많은 사람이 비몽사몽인 채로 돌아다니는데 잠에서 깨려면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우리를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정신적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세요. 그의 말이 어리석고 막연하며 유치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정통 심리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이 말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1800년 전 명상록을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효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덜 싫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사는 당신이 일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사가 무엇을 원하는가 따위에는 개의치 맙시다. 일에 흥미를 갖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2배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일하면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일에 흥미를 느끼면 걱정이 사라지고 결국 승진과 임금 인상이 따릅니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피로는 최소한으로 줄어들며 여가 시간을 즐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소프라노 조스미시는 어릴 적부터 샘치기 놀이를 자주 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치 모모인 것처럼 모모인 셈치고 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 때로는 배우인 셈, 때로는 행복한 척도 해보면서 진짜로 만들어 봅시다. 하 책장에 하나도 유명 유튜버인 셈치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